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하객으로 온 분들이 그 시계공장 소년공 시절의 시계공장 친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60이 넘어서까지 그 친구들과 관계 유지하는 자체가 그 나이 대보면 압니다. 무척 드물어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서민 출신으로 성공한 정치인들은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서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건 그것도 대통령이 됐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시절 공장 다니던 친구들하고 지금도 저렇게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독재의 서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도 스스로 정리를 못하는 세력이라 지금은 들을 가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언론이 특검 임명되자마자 우려의 말들 쏟잖아요. 네, 3대 특검 오래 끌수록 국가적 손실이다. 과잉 수사 자제하고 한부만 도려내길. 검수완박보다 특검이 더 문제다. 메모드 3대 특검에 여당 내부도 전국 블랙홀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 보면 어떤 마인드세트가 읽히냐면 자세는 벽에 약간 비스듬히 이제 기대가지고 언론이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이런 수사 한동안 하나? 언제까지 수사만 할래? 얼른 마무리하고 통합해야지. 응? 인생 챙겨야지. 이런 훈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 계속 듣다 보면 그런가 싶기도 해요. 희한한 점은 언론이 수사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정부가 집권할 때 보수를 상대로 수사할 때만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정권 교체를 한 이래로 언론을 지켜본 바로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민주정부에서만 이렇게 했어요. 빨리 끝내라. 과잉 수사하지 마라. 절제해라. 인지 수사하지 마라. 확대하지 마라. 그러다 서너 달 좀 지나면은 언제까지 수사만 할래? 확대하지 말고 이제 민생 챙기고 미래를 나아가야지. 통합하지 않을 거냐? 근데 보수가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인사를 표적 수사할 때 그때는 검찰발 단독에 적극 동참합니다. 한 배에 올라타요. 멀리 갈 것도 없고 지난 대선 끝나자마자 윤석열 취임도 하기 전에 윤석열이 직접 수사하라고 해요. 그리고 검찰 수사 바로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3년간 압수수색 진짜 많이 했어요. 압수수색. 몇 번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압수수색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회에 가서 체포동의안 이거 몇 번 했다? 2번 했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어찌나 건방졌든지 이 체포동의안 요구할 때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사실관계만 적고 끝내거든요. 저 때 대단했어요. 저걸 2번이나 했죠. 그리고 결국 구속영장 쳤죠. 구속영장 쳐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죠.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전날까지 법원에 끌려들었어요. 지난 총선 때도.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들려서 선거 기간 내내 끌려다녔고 보수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법적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막으려고 우리 사법사상 최초로 9일 만에 파기환송하고 그럴 때 절제하라는 언론이 있었습니까? 과잉 수사하지 마라, 인지 수사하지 마라, 확대 수사하지 마라.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누가 그런 기사를 썼어요? 지금 특검 숫자가 120명이라고 많다고 하잖아요. 메모드 특검 엄청난 숫자라고 기사 내잖아요. 이거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다 합쳐서 120명인데 저는 내란 하나만 120명 해야 될 것 같구만. 근데 이재명 한 사람한테 붙었던 검사가 150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왜 과잉수사라고 안 했어? 3년 동안 이재명 과잉수사한다. 절제하라. 인지수사하지 마라. 그만해라. 그런 기사를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 저관여층이었다는 이런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했어요? 민정수사. 잘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보통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잘 몰라도. 제가 TBS 뉴스공장 시절에 아침마다 단독 달고 검찰발 기사가 쏟아졌는데
그거 아침마다 대응하면서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같이 싸워줄 보도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매일 뒤졌거든요. 그때 언론들은 검찰과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한다고 절제하라고 신속하게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과잉수사라고 한 언론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특검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하라고 하는 거는 딱히 틀린 말도 아닌데 과잉수사하면 안 되죠. 근데 와닿지가 않는다 이거지. 저는 빈틈없이 빠짐없이 낱낱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만 해도 얼마나 수사할 게 많은데 그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 도이치모터스랑 상부토건, 우리기술 등 주가 조작과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뇌물 의혹, 명품 가방 다이아 목걸이 등 금품 수수가 수사 대상이고요. 그 외에도 13건, 총 16건이 수사 대상입니다. 저걸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다 하라는 건가. 게다가 주말 사이에 경영 단독으로 그 디올 가방 말고 백 받은 게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디올을 좋아하는 걸 알자 막 디올 명품과 선물권이 도배할 정도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됐는데 뭘 그만해. 그리고 마포대교 시찰 갔던 사진 있잖아요. 사진. 그거 내부에서 다 반대했는데 김건희 씨가 선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사진이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김건희 대통령 프로젝트 힐건희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권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힐건희 프로젝트. 아 진짜 있었어 그런 게? 힐러리 김건희 프로젝트. 진지하게 검토했다니까요. 통실에서. 아 정말? 아 그럼요. 그런 보고서를 쓴 사람이 있대요. 힐건희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포대교 나가서 이제 그때부터 그거, 시작된 거예요. 그거. 이제. 아 그게 힐건희 프로젝트 시작이야. 시작이에요. 시작 마포대교 막아놓고 이제 자 손가락 지시하고 하면서 그게 보세요. 자살 예방의 날이야.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포대교 많이. 그러니까 거기서 딱 이게 사진도 시작이라고. 굉장히 그렇게 찍은 거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고. 저는 통일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김건희 씨 본인과 측근들이 직접 썼다고 알고 있거든요.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자기가.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내란과 연결돼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 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개헌 말고. 그런 내란과 연결고리도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빨리 끝내라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끝내지. 자, 그래서 저희는 특검에서 우선순위가 뭔지 당분간 꼼꼼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지난주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여당 첫 번째 원내대표가 선출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김병기 의원이 과반수를 넘겨 득표하면서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병기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원내대표 선출하는데 무슨 검증하듯이 그런 기사가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누군가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무척 싫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오히려 김병기 의원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기사가 나오면 걱정하고 우려하고 김병기가 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반응이 주였는데 이제는 김병기로 하라는 거구나. 예.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다 보니까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숫자도 워낙 많고 당원들이. 자, 김병기 의원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출됐으면은 각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관심들 많은데 국민의힘에서 내놓으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될 리가 없고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도 이제 원내대표가 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공석이니까 당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출마 선언했죠.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네, 다음 분들도 아마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하겠죠. 근데 어제 정청래 의원 출마 선언하고 나서 뭐라고 하나 싶어서 그 SNS 갔더니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거기 하객으로 온 분들이 그 시계공장 소년공 시절에 시계공장 친구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10대 시절에 공장에 다녔는데 우리는 나중에 변호사 되고 시장 되고 도지사 되고 당대표가 되고 사회적 성공을 해가면서 60이 넘어서까지 그 친구들과 관계 유지하는 자체가 그 나이 대보면 압니다. 무척 드물어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서민 정체성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민 출신으로 성공한 정치인들은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서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대통령이 됐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시절 공장 다니던 친구들하고 지금도 저렇게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예.